안녕하세요, 투명입니다. 오늘은 불과 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시뮬레이션 올렸던 거랑 내용은 비슷한데 그 온도에 따른 차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강의를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기본적인 불에 대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쉬를 하나 주시고요. 전 동그란 그 UV 스피어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플루이드 그리고 논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시죠? 플로우, 흐름을 얘기합니다. 플로우, 그러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설정 창이 있는데 여기다가 큐브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 이제 방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 불을 담고 있는 방, 얘도 플루이드를 주고 논의 도메인 방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가스로 되어 있죠. 해상도는 32. 그렇게 해서 여기 캐시 폴더를 저장해 주시고 all로 둔 다음에 is listenable 재개 가능한 체크하고서 bake all 하면은 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다가 가스를 스모크 연기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를 볼 수가 있는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자, 지금부터 세부적인 메뉴를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먼저 플로우를 클릭하시면은 세팅에서 플로우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fire, smoke, fire and smoke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불을 자세히 보시면은 연기만 나는 거 그리고 불만 나는 거 그리고 연기하고 불도 함께 나가는 거 이런 메뉴입니다. 플로우 타입. 플로우 비헤이비어 같은 경우에는 흐름의 동작을 얘기합니다. 흐름이 어떻게 동작할 것이냐, 흐름 동작을 얘기합니다. 인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불이나 연기가 나가는 거, 그리고 아웃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불이나 연기를 흡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오메트리는 그 모양 그대로 한 번 발산해라 라는 뜻입니다. 동그라는 모형의 follow라고 하면은 동그라는 모형대로 한번 쭉 발사하고 말아요. 물 한 방울 나가듯이 그런 거를 geometry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use flow 껐다 켰다의 스위치를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다 적용할 수가 있고요. use flow 껐다 켰다 이렇게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거예요. 샘플링 서브스테스는 샘플링 하위 단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동그라난 소스가 빠르게 싹 움직인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표현이 잘 될까요? 아주 빠르게 싹 움직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소스가 빠르게 확 움직이고 있을 때는 표현이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끊겨서 보이게 될 겁니다. 이 끊김 현상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틈새를 좀 메꿔주는 게 샘플링 서브스테스 샘플링 하위 단계라고 해요. 스모크 컬러는 이 연기에 색상을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좀 여기에서 컬러를 만지는 건 좀 단점이 있는데 먼저 스모크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한 상태에서 플로우에다가 색상을 먼저 예를 들어 뭐 이런 색깔 한번 입혀줬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본다 한들 이 색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솔리드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솔리드에서밖에 적용이 안 돼요. 도메인 클릭해가지고 베이크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베이크를 해서 봤더니 이 플로우에다가 입혔던 요 색상의 연기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죠? 다시 렌더 창으로 한번 볼까요? 렌더. 빛이 없어서 그런가요? 빛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입혀줘도 표현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테리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테리얼을 입혀야지만 렌더 창에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렌더를 뽑았을 때 정상적으로 그 색깔이 보일 수가 있고 연기나 불도 그래야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매테리얼하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일단 솔리드 모드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정도만 스모크 컬러를 활용하는 걸로 하고요. 플로우 강의가 끝나면은 매테리얼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Absolute Density는 절대 밀도를 얘기합니다. 절대 밀도가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불과 연기가 어느 정도 생성되다가 이 주변에 반응을 끝까지 주지는 않고 어느 정도 생성되다가 사라지는 거 요거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 밀도를 적용을 안 시켜줘 버리면은 무한적으로 연기하고 불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이런 오류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절대 밀도가 바로 절대 밀도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되겠죠. Initial Templation은 초기의 온도를 얘기합니다.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로우에서 생성되는 불이나 연기의 온도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것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도메인, 이 방 있잖아요. 이 방 안에 온도도 나중에 히트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연동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도메인 히트 설명 때 추가로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itial Templation은 초기에
이 플로우에서 나가고 있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density. density는 연기의 이 양 있잖아요. 연기의 양을 결정합니다. 연기가 훨씬 더 많아지게 할 수도 있고 연기를 줄일 수도 있어요. fuel은 연료를 얘기하는데 1초당 태워지는 연료를 얘기합니다. 값이 높이 올릴수록 휘발유를 누가 확 뿌린 것처럼 화염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볼테스 그룹은 어떤 지정된 정점 그룹에만 연기가 생성됩니다. 그 넓은 지평선에서 군데군데 연기가 발생하거나 비행기가 추락할 때 역시 부분별로 연기가 발생하게 할 때 사용될 것 같아요. 플로우 소스는 메쉬하고 파티클 시스템이 있는데 메쉬는 그냥 이 메쉬 자체에서 불과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티클 시스템은 우리가 어떤 파티클 다뤄봤죠. 이 안에서 파티클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다룰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파티클 시스템을 되어 있죠. 요거를 이곳에 불러올 수 있게끔 파티클 시스템 아까 요거를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메쉬에서 할 거냐 아니면 파티클 시스템에서 이걸 다룰 것이냐 그 발생을 시킬 것이냐. is planar 이거는 평면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평면 체크가 왜 있냐면 예를 들어 이게 동그랗게 이거는 다양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질 변형 그리고 쪼개져 있죠. 하지만 평면을 딱 보면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다양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도 비어 있거나 이런 공간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플래너를 체크를 꼭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플래너를 체크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오류 현상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평면이면은 평면이라고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urface, 표면이죠. 표면에서 방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결정된 도메인 해상도의 작은 크기가 아주 중요해요. 네모난 요 도메인의 해상도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것만큼 이 겉에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의 해상도를 높이면 이 상자는 굉장히 값이 작아져요. 잘게 쪼개져서 나가게 되니까 확실히 뭔가 이게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겠죠. 볼륨 에미션은 볼륨에서 방출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불과 연기에서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이 메쉬를 보시면은 이 안에가 당연히 비어 있겠죠. 하지만 이 내부를 연기로 혹은 불로 꽉 채워가지고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부를 다룬다고 해가지고 볼륨이라고 합니다. 볼륨 에미션, 볼륨 방출이라고 해요. 이게 0으로 되어 있으면 아예 비어 있는 건데 1이라고 되어 있으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평면이라고 체크를 하고서 볼륨을 조종한다고 하면은 이거 정확한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평면인데 볼륨 값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파티클 시스템으로 넘겼을 때 아까 우리 파티클 시스템 불러왔던 거 여기서 파티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조종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파티클 시스템을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러면은 셋 사이즈가 있어요. 셋 사이즈가 체크되지 않았으면은 아까 파티클에서 만든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셋 사이즈를 체크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Initial velocity 초기의 속도를 얘기하죠. Initial velocity 초기 속도를 설정을 딱 해보면은 source normal initial x, y, z축 이렇게 나오는데 소스는 어떤 원천적인 거예요. 원천적인 거. 그러니까 이 소스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하려면 1이 되는데 만약에 이 소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1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거대로 움직이는데 1보다 값이 크면은 그거보다 먼저 나가서 새치기를 해요. 한마디로. 불하고 연기가 먼저 나가 있어요. 1보다 작으면 뒤따라오는 불과 연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를 정확히 맞추려면은 소스에서 1 값이 맞습니다. 노멀은 플로우 소스에서 탭키를 눌러가지고 위에 여기 화살표를 딱 눌러보면은 이게 노멀이라고 보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 아무거나 클릭해도 돼요. 뭐 이거 클릭할까요? 이렇게 하면 노멀 방향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바깥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노멀 방향대로 불과 연기를 내뿜어 버리겠다. 이 방향에 대한 양에 대한 설정입니다. Initial X, Y, Z 축은 뭐 이 축으로 내보내겠다는 얘기니까요. 메테리얼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소스에 fire, smoke 이렇게 있는데 좀 이 색상을 극단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
이 도메인이죠. 도메인에다가는 핑크색. 도메인은 이 방 안에 불을 얘기해요. 방 안에 불에 있는 플레임, 불꽃의 색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핑크색으로 해놨고, 플로우 소스, 이 내부 있죠? 불이나 연기가 발생하는 곳. 이곳에는 녹색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불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는 딱 클릭해보면은 플로우 소스가 불은 기본적으로 색상이 이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플로우 소스는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메인으로 넘어가가지고 파이어, 불이죠. 불 소스에다가 색상을 입혀줄 수 있어요. 불에 대한 화염,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크색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모크에는 보시면은 플로우 소스에는 녹색 그대로 있는데 도메인에다가는 핑크색을 줬죠. 하지만 이게 표현이 될 때 핑크색이 전혀 표현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불꽃에 해당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연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불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상이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얘가 이게 색상이 약간 흐려지는 거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색상이 이렇게 흐려 보이는 거죠. 그리고 fire and smoke, 불하고 연기를 같이 표현할 때 플로우 소스에도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모크 컬러, 연기에 해당되는 컬러는 그냥 마찬가지로 이제 발생할 때 생기는 녹색을 얘기하죠. 그리고 도메인, 이거에 대한 방 안에서는 화염의 색깔이 마찬가지로 자줏빛 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 발생하는 게 녹색이기 때문에 이 방 안에 있는 화염은 자줏빛.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색깔이 섞여서 보이는 색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리드 모드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랜덤 모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랜덤 모드로 갈 때는 반드시 조명을 켜줘야지만 보이게 됩니다. 자, 조명을 한번 켜볼까요? 조명을 켰는데도 안 보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예, 여기서는 리퀴드 소스하고 조금 다르게 매테리얼을 반드시 입혀줘야지만 얘네들이 정상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메인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자, 쉐이더, 프린시플, 볼륨. 내부를 다루는 거죠. 우리 이거 안개 만들 때 해봤잖아요. 자, 볼륨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 안에서 입혔었던 색깔들 있잖아요. 이거는 솔리드 모드에서만 해당돼서 이때 뭐 볼 수 있는 거지 막상 이게 랜덤 뽑을 때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여기에 있는 색상들은 매테리얼, 프린시플 볼륨에 적용이 됩니다. 아니, 프린시플 볼륨에 있는 컬러가 이 안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안에 다 적용을 좀 정밀하게 색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놨는데 이거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안에 있는 거를 이 안에 솔리드에서 보였던 거, 우리가 적용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렌더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도메인을 클릭하고 프린시플 볼륨에서 컬러의 어트리뷰트, 속성을 컬러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COLOR. 그러면은 어떠세요? 우리가 아까 지정해줬었던 거 그 색상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프린시플 볼륨 이 안에 있는 색상이 무시가 되고 도메인하고 플로우에다가 지정했었던 색깔들이 그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빛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연기는. 이렇게 해서 렌더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매테리얼의 프린시플 볼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값이 지금 얘는 무시가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컬러 어트리뷰트, 컬러 속성에다가 컬러를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색상 얘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값은 조금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인풋에 value, 숫자 값으로 얘 어떤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에다 탁 연결해줘서 컬러를 무시해버린 채 지금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쭉 키워주면은 엄청나게 이게 세기를 이게 조정해 줄 수가 있죠. 연기의 밀도 자체를 건들지는 않지만 얘 컬러 자체에 대한 어떤 파워 이런 거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3 정도로 두고서 density, 이거는 밀도를 얘기합니다. 밀도를 올리면요 연기하고 불이 확실히 더 많아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실제로 많아진 게 아니라 많아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1로 두고요. density attribute는 당연히 density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anisotropy, 이건 이방성이라고 합니다. 연기가 우주 공간에
동그라는 모양으로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게 그대로 유지될까요? 사방팔방으로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뭔가 흩어질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주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이방성을 얘기합니다. 그대로 유지되지 않아요. 이 값을 좀 조정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앱솔루션 컬러는 모델링에다가 매트리얼을 입혔을 때 일부러 밀도를 좀 높게 설정했거든요. 밀도가 높은 부분은 검은색을 그냥 따라갔지만 앱솔루션 컬러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좀 그 얇은 부분 있잖아요. 귀라든지 손가락 끝 이런 부분, 빛이 세게 투과하는 곳, 그런 곳의 컬러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거를 앱솔루션 컬러는 흡수되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에미션 스트렝스, 이거는 방출을 얘기합니다. 우리 에미션, 조명 대신 우리 에미션 많이 써봤잖아요. 에미션은 방출을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우, 엄청나죠? 뭔가 이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방출에 대한 컬러까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블랙 바디 인텐시티, 이거는 흑체에 대한 파워를 얘기합니다. 흑체가 뭐냐면 주변의 빛을 흡수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빛으로 방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파워를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주변의 빛을 흡수해서 내 몸으로 방출해라 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Fire, 불이 있는 곳에만 이게 적용이 되겠죠. 태양의 흑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 바디 틴트, 요거에 대한 컬러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주황색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아름답네요. 그리고 템퍼레이처, 이거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도의 속성은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해서 불과 연기에 매테리얼을 입히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프루이드 타입에 이펙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펙터는 장애물을 얘기하는데요. 장애물로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펙터 타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컬리션, 충돌을 얘기하고요. 가이드라는 것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보시는 것처럼 충돌은 그냥 말 그대로 장애물과의 충돌을 얘기하는 거고, 가이드는 뭔가 충돌을 하면서 그게 투명으로 빠져나가면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가이드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있는 벨로시티 팩터하고 가이드 모드라는 이 설정값을 더해가지고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컬리션을 사용하면 되고, 좀 복잡한 연산이 필요할 때는 가이드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링 서브스테스는 장애물 충돌을 할 때 우리가 장애물이 좀 빨리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때는 불을 완벽하게 쓸어낼 수도 있지만 장애물하고 불이 끊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 그러니까 서브스테스는 어떤 절차를 세분화시켜 주는 거예요. 만화책 넘길 때 영상이 좀 끊겨 보인다. 그랬을 때 중간중간에 그림을 하나씩 더 그려서 넣잖아요. 끊김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슬로우로 보시면은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Surface Thickness, 두께를 얘기하는 건데요. 두께를 보면은 0으로 했을 때는 아무런 두께감이 느껴지지 않다가 5, 10 이렇게 올리면 올릴수록 장애물에 굉장히 큰 두께감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Surface Thickness는 두께감입니다. Use Effector, 이 장애물을 사용을 하겠다는 것과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사용을 한다고 체크를 하고 사용하겠죠. Is Planar, 평면이다. 평면인가? 평면일 때는 장애물이라 하더라도 평면일 때는 평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줘야지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 부분에 체크가 꺼져 있으면은 이렇게 장애물이 아예 없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무시당하게 됩니다. 메뉴창에 보면은 이펙터, 그리고 이펙터 타입에 컬리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가이드라고 바꾸게 되면은 밑에 벨로시티 팩터, 속도 계수와 가이드 모드라는 새로운 창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벨로시티 팩터, 이거는 속도 계수를 얘기하고요. 도메인에서 가이드라고 설정하고서 여러 가지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 이펙터라고 설정하고요.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만지는 값들이고, 이거 곱하기 해가지고 장애물에다가 벨로시티 팩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고 하면은 도메인에서 적용된 것만 적용이 되는 거고, 2, 3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그 값의 2배, 3배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20까지 올리게 되면은 장애물과 충돌하는 순간 거의 뭐 난리가 나죠.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서 알게 된 거는 이 정도였습니다. 좀 가이드 벨로시티 팩터 그리고 가이드 모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거 알고 계신 분은 좀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은 이펙터 가이드 모드에서 벨로시티 팩터 메뉴 바로 밑에 가이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펼쳐보면은 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최대치, 최대화, 최소화, 그리고 오버라이드는 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우세하다. 이게 가장 직관적인 옵션이라서 이 오버라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averaged, 이거는 평균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수학적으로 도메인에 있는 가이드와 같이 수학적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고요. 오버라이드를 가장 평균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요거를 가장 많이 쓰게 된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도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메뉴, 네모난 상자를 두고서 도메인으로 플로우, 이펙터, 도메인, 이 세 가지 중에서 도메인을 설정하고서 보게 되면은 가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가스는 연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연기를 함께 얘기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절 가능하고요. 밑에 보면은 캐시 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폴더를 하나 지정해 주세요. 레졸루션 디비전, 이거는 우리가 그 해상도라고 이해하면 좀 편하긴 한데 사실상 이게 도메인의 해결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밑에 네모난 상자를 보시면은 네모난 상자가 크죠? 좀 작죠? 그 다음 더 작죠? 완전 작죠? 그 다음 완전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20, 32, 64, 128, 200 이렇게 순차적으로 표현해 봤는데 20이라고 되면은 이 상자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픽셀 단위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셀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표현을 할 때 연기가 뭔가 두리뭉실하니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져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칸을 굉장히 고해상도 모니터 좋은 거 샀을 때 그래 보이죠. 아주 작은 형태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보게 되면은 해상도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레졸루션 디비전을 키우면은 베이크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낮춰서 작업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높여도 되겠다 결심됐을 때 그때 올리세요. 타임 스케일은 시간의 척도를 얘기합니다. 움직임을 보시면은 0.3으로 했을 때 보통 우리가 1이라고 설정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3이라고 설정되어 있을 때는 연기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슬로우 모션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슬로우 모션은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 모양, 연기의 모양도 이 시간 척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과 연기를 멀리서 봤을 때 연기 구름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약간 그렇게 인지하면은 거의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슬로우 모션이 아닙니다. CFL 넘버는 지난번에 물 총정리 강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불과 연기를 다룰 때는 그 영향력이 물처럼 그렇게 많은 변화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더니 CFL 넘버가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체가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끊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요거 빈칸 채우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인지하면 되거든요. 타임 스텝스 맥시멈까지 그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불과 연기에 대해서는 물을 다뤘을 때만큼 CFL 넘버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비티는 중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중력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다 어떤 값을 쓸 수가 없는데 위에 여기 꽃갈콘 보이시잖아요. 꽃갈콘 클릭하시면은 그래비티가 중력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요거 언체크하고서 이 도메인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비티를 보시면은 숫자를 입력해서 본인이 원하는 중력대로 이거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empty space, 비어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메인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냐면 0.000001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빈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연기가 매우 작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다 보여줘라. 거의 그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런 거는 좀 무시해도 돼. 그러면서 얘 스스로가 연기가 좀 얇거나 거의 안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empty space, 빈 공간을 그냥 아예 설정을 해주는 거죠. delete in obstacle, 장애물에서 삭제를 해라 이런 명령인데 보시면은 연기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껴요. 물론 이제 삭제가 되긴 해요. 장애물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뭐 몇 초 지나면은 연기를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이게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유체 시뮬레이션, 물 할 때 물에서
장애물에서 삭제하는 거, delete in obstacle. 여기서는 차이가 명확히 보이죠. 이런 좀 차이가 있네요. border collision, 국경에 따른 충돌을 얘기합니다. 체크를 하지 않고 이 도메인에서 border collision 여기 6개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front, 앞에, back, 뒷면, right, 오른쪽, left, 왼쪽, 탑, 윗면, bottom, 아랫면. 이렇게 충돌면에 지금 하나도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가 충돌해서 어디를 나가고 또 거기서 부딪히고 이런 게 전혀 없죠. 하지만 제가 전체를 체크해가지고 보니까 연기가 나가면서 옆에 벽면을 치겠죠? 그것도 부딪혀서 다시 나오죠? 천장을 치고 그것도 꺾여서 밑으로, 그리고 밑에도 또 꽉 차죠? 이거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충돌면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베이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댑티브 도메인은 적응형 도메인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의 창이, 도메인 창이 원래 이렇게 좀 제가 작게 설정을 해놨는데 add revolution, 이 해상도를 키우게 되면은 추가로 해상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 30%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내부의 해상도가 얼마인데 나는 그 해상도에 비례해서 5를 더 키워줬더니 이렇게 더 칸이 늘어났어요. 10이라고 하면 당연히 더 칸이 늘어나겠죠. 키우면 키울수록 연기는 더 현실적으로 보이겠지만 베이크 시간은 더 오래 걸려요. 마진은 여유라는 뜻입니다. 여유값. 시작부터 크기를 결정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보시면은 어댑티브 도메인을 체크하면은 일단 작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기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점점 커지면서 그만큼을 읽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걸 클릭하면은 베이크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거든요. 반대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마진, 여유를 키워버리면은 A쌍조 좀 큰 값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불이나 연기가 굉장히 빨리 움직일 때 이 마진값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 빨리 부딪혀가지고 얘가 표현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잖아요. 어댑티브 도메인의 threshold, 이거는 한계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치에 다다르면은 이렇게 변해라 라는 뜻이겠죠. 0으로 설정하면은 아주 연기가 매우 작은, 여기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매우 작은 양 같은 경우에는 무시를 좀 하자. 0으로 하면은 무시값이 전혀 없는데 0.2까지 올리면은 무시를 꽤 하기 때문에 이 어댑티브 도메인, 적응형 도메인도 이렇게 작게밖에 설정이 안 됩니다. 저는 threshold가 0으로 있어야지만 무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스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buoyancy라는 게 있습니다. buoyancy는 부력을 얘기해요.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 우리가 욕조 물 속에 풍선을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손 떼면 어떻게 해요? 풍선이 위로 확 올라가죠. 그 힘이 있잖아요. 위로 확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걸 부력이라고 합니다. 연기하고 불에도 이 부력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부력에 해당되는 메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뭔가 위로 확 올라가려고 하는 거. buoyancy density, 부력의 밀도를 얘기합니다. 이 밀도를 키우면은 뭔가 더 강력하게 위로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게 세요. 히트면 이 불의 열을 얘기합니다. 열. 얼마나 뜨겁느냐. 이런 열을 얘기합니다. 플로우하고 연동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플로우의 초기 온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Initial temperature 1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방 안에 있는 온도가 2도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강의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메뉴는 Vorticity. 이거는 소용돌이를 얘기하죠. 연기의 난기류, 소용돌이. 이 값이 낮을수록 매우 부드럽게 되고 값을 높일수록 완전 발광을 합니다. Dissolve time.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 뭔가 슥 이렇게 없애는 거 있잖아요. 화면을 슥 검정색으로 만들고 그건 블랙 디졸브라고 하죠. 이렇게 슥 없애는 걸 가지고서 디졸브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시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느리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슬로우 체크 모드를 딱 체크하면은 불이 있고 연기가 있는데 연기가 얼마나 스무스하게 사라질 것이냐, 얼마나 슬로우하게 체크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연기가 없어지는 게 보일 수 있고요. 슬로우 언 체크를 해버리게 되면은 슬로우 모드가 이제 없는 거예요. 연기가 그냥 이 숫자 그대로 팍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슬로우 체크를 꼭 체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노이즈. 도메인의 연기에 대한 노이즈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이즈에서 다양한 게 있는데, 업네스 팩터는 해상도를 얘기해요.
연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1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연기가 좀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데 6으로 설정하면은 베이킹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지만 연기가 매우 선명하게 아주 예쁘게 잘 보입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strength, 이거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 연기에 대해서 난류, 얼마나 연기가 이게 발광을 하느냐, 이 난류 값을 여기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원래 이 뭐 다른 뭐 모디파이어 이용해가지고 막 변형을 계속 줘가지고 난류를 형성하는데 이게 스트렝스 값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가 막 발광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스케일은 소용돌이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소용돌이 규모, 소용돌이가 이 안에서 굉장히 작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발광을 하는데 소용돌이가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소용돌이가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타임 설정은 값을 줘도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드 값으로, 그러니까 어떤 연기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조금 변형하고 싶을 때 타임을 조정해가지고 시드 값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파이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불에 해당되는 연기, 그러니까 only 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불이 사라지면서도 이 화염에 휩싸인 그 연기가 또 있거든요. 불이 연기로 변하는 개념. 그거에 대한 설정입니다. 위에 가득 차 있는 이 연기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Fire Reaction Speed. 이거는 불에 대한 반응 속도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빨리 태울 것이냐, 얼마나 느리게 태울 것이냐. 어느 정도 일정 그 연료를 갖고 있는데 연료를 천천히 태웠을 때는 불이 위로 올라가면서 천천히 타니까 불이 위로 쭉 길게 뻗겠죠. 하지만 불이 이 안에서 빨리 타버리면은 불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플레임 스모크하고 볼티시티, 불 메뉴에서 플레임 스모크 그리고 볼티시티가 있는데, 플레임 스모크는 불 화염에 따른 연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좀 키워서 불에 해당되는, 이거 지금 only fire예요. 불에 해당되는 연기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색상 지정이 가능하겠죠. 막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볼티시티, 이거는 소용돌이를 얘기하겠죠. 이 연기하고 불이 얼마나 소용돌이 칠 것이냐, 난리가, 숫자 높이면 난리가 나요. 불에 해당되는 템퍼레이처, 불에 해당되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온도의 최대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화염이 더 빨리 상승하고요. 최소값, 미니멈을 키우면 키울수록 마찬가지로 불이 상승하긴 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프린시플 볼륨 설명하면서 이 색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화염에서 색상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only fire에는 연기의 색상을 지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불만 있으니까. 하지만 이 화염에 대한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색상을 지정해 주면은 솔리드에서는 보입니다. 하지만 렌더로 들어가면은 아까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프린시플 볼륨 요거를 연결해 주고 내가 지정했었던 이 컬러를 쓰고 싶다 그랬을 때 컬러 속성에다가 컬러라고 꼭 지정을 해 주시면은 렌더로 들어갔을 때도 짜잔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드 중에서도 아까 그 이펙터는 다뤘잖아요. 근데 도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 설정이에요. 가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가이드 안내원을 따라서 다니잖아요. 여행을 다닐 때 우리가 가이드를 따라다니는데 여기에서도 그 안내원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 시뮬레이션을 하나 만듭니다. 그거 위에다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도메인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연기가 나오는 거를 그대로 플로우까지 그대로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 도메인에서 연기 도메인에서 물 도메인, 플루이드 도메인 이거를 딱 찾아서 설정만 해주면은 연기가 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물이 연기처럼 움직이는 거고 얘는 연기가 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만 다뤘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연기만 다뤘을 때도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 메뉴를 만들어서 서로 교차해서 사용을 해라. 물도 연기처럼 쓸 수 있고 연기도 물처럼 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가이드 메뉴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세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weight라는 게 있고 size, velocity factor. weight는 무게, 그리고 size는 크기, velocity factor는 속도 계수, 속도라고 아시면 돼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레이크를 자꾸 밟아주는 거예요. 숫자를 키우면 키울수록 무게감 있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쓰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소용돌이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velocity factor, 이거는 속도의 계수입니다. 높이면 높일수록 숫자가 높아지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라고 설정되어 있잖아요. 기본이. 이건 1로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브레이크를 안 밟는 개념으로. 그리고 velocity factor, 요거를 많이 조정을 하던데, velocity factor는 연기가 물을 따라갈 때 그 속도를 못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velocity factor 숫자를 확 높여가지고 좀 최대한 따라가게 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하더라고요. 가이드를 걸어놓고서 렌더를 걸면은 거의 곱빼기이기 때문에 베이크 시간 엄청 걸려요. 여러분들 이 표를 기억하셔가지고 나중에 적용을 할 때 시간을 절약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도메인 컬렉션. 컬렉션은 어떤 모음집, 수집창, 뭐 이렇게 수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A라는 폴더를 만들고 B라는 폴더, 그냥 컬렉션들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폴더 지정을 해준 다음에 베이크를 뜰 때 컬렉션에다가 플로우,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A라고 딱 설정을 해줬더니 A만 발생을 하는 거죠. B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메인에다가는 반대로 B만 설정을 해줬더니 B만 나오고 A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플로우하고 1벡터 장애물이 많을 때 아마 이런 폴더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가연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Initial Temperature Only Smoke. 그러니까 지금 유체가 발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only smoke예요. 연기만 나가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흘러내리고 있죠. 왜냐면 그 방, 그 도메인이라고 하죠. 그 방 안의 온도는 이미 그 아이스크림보다는 더 높을 거 아니겠어요? 뜨거운 환경,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메인의 값이 히트, 방 안의 온도가 마이너스 4도, 춥죠? 그런데 아이스크림의 온도는 뜨거워요. 그러면은 발생하자마자 이 마이너스 4가 이기기 때문에 밑으로 쭉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수학 공식이 있어요. 여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드라이 아이스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 다 플로우하고 도메인하고 두 개 다 온도가 상온이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좀 반대값도 한번 봅시다. 플로우, 발산하는 측에서는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근데 도메인의 환경이 1밖에 되지 않았을 때, 도메인, 방 안의 온도가 1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두 개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렇게 두 개가 다를 때는 무조건 온도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 다 상온, 온도가 영상이라고 봤을 때는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플로우의 온도하고 도메인의 온도하고 두 개 다 마이너스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공식상 이렇게 됩니다. 두 개 다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위로 올려버립니다. 얘네들이. 드라이 아이스가 형성되지 않아요. 드라이 아이스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마이너스, 반드시 플러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만 하는 거를 우리가 블렌더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스모크만 있는 게 아니라 불하고 함께 생겨나는 연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플로우가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그게 온도가 상온이라고 봐봐요. 플러스. 근데 도메인, 그 방 안의 온도가 워낙 너무 추워요. 그럴 때는 온도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불하고 같이 나오는 연기예요. 그런데 두 개 다 온도가 높으면은 그냥 연기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냥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불하고 연기가 같이 나오는 현상에서 플로우, 아이스크림에 있는 거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근데 도메인, 방 안의 온도는 뭐 상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아까는 스모크만 있을 때는 밑으로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불하고 같이 있으면은 불이라는 게 뭡니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다 하더라도 플로우, 아이스크림 써준다 하더라도
얘가 마이너스라고 인지 자체를 하지 않아요. 불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연기만 있으면 몰라도 지금 이거 너 불까지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그냥 위로 다 올려버리고 있습니다. 여기 상온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다룰 때는 플로우 메뉴 설정에서 파이어 스모크를 설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스모크만 설정하셔서 사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불과 연기 시뮬레이션, 플루이드 값, 플로우의 세팅, 스모크, 불 이런 걸 다뤄봤고요. 색상, 프린시플 볼륨, 그 메테리얼 설정하는 거 해봤고요. 플로우 소스에 이게 뭐 파티클도 활용할 수 있다. 뭐 헬기가 폭파됐을 때 뭐 파편이 튀잖아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죠. 이게 파티클 시스템을 사용할 겁니다. 이펙터에서 가이드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가스, 기본적으로 가스인데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렌더 시간은 오지게 많이 걸립니다. 이거. 그리고 타임 스케일, CFL 넘버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고, 중력 뭐 이런 거는 다 해봤던 거고요. 어댑티브 도메인 이거를 체크하면은 렌더하는 시간은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키우는 방법은 레졸루션 요걸 키워가지고 좀 더 확장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렌더 시간은 확 늘어나요. 가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 부력, 온도, 뭐 밀도와 온도 그리고 소용돌이 이런 걸 다뤄봤고요. 디졸브 점점 서서히 사라져라 혹은 뭐 빠르게 사라져라 그런 거 해봤고, 노이즈 이 노이즈에 대한 해상도, 힘, 소용돌이 크기 그리고 타임 이건 시드값, 파이어까지 불에 대한 연소되는 시간이라든지 뭐 불의 그거에 대해서 불의 높이도 달라졌죠. 이런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가이드 이 개념을 제가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응용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물속에서 괴물이 튀어 올라올 때 당연히 물이 위로 쏴지는 걸로만으로는 표현이 안 될 거예요. 물속에서 핵폭탄이 터진다고 봐봐요. 물속에서 연기를 만들어서 물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지만 그게 핵폭탄 터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는. 그리고 컬렉션 이것도 다뤘고요. 자, 오늘 그 연기하고 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한 메뉴씩 정복해 나아가면 여러분들 블렌더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저도 지금 별거 아니지만 강의가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강의를 들고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